안녕하세요, 오날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주 보는 법, 기초는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강의 첫 영상이고요. 강의 제목처럼 사주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지만 한자도 어렵고 뜻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배우고 싶지만 배우기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듣기 쉽게, 보기 편하게, 설명도 쉽게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내 사주를 보고 타고난 내 성격과 자아를 새롭게 발견해서 나와 잘 맞는 그런 인간관계, 이성관계를 찾아가면서 사회활동, 직업활동, 연인관계, 가정환경을 운의 흐름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자신과 잘 맞는 진로나 직업을 찾아서 학업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고생을 최대한 덜 하고 경제적인 발전,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타인의 타고난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인간관계나 이성관계 또는 상하관계의 처세수를 높일 수 있고 끌려다니지 않으며 리더가 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조금 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얻어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행복도가 상승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먼저 오행 분석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오행의 속성. 오행의 속성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사주팔자라는 세계관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MBTI의 ESTJINFP 이게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 설명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팔자에는 오행이라는 5가지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에너지를 부를 때는 첫 번째가 목, 두 번째가 화, 세 번째가 토, 네 번째가 금, 다섯 번째로 수 이렇게 가장 빠른 순서가 목이 되고요. 가장 늦은 순서가 수가 돼요. 오행이 순번이 있고 빠르고 늦고 한 것은 단순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은 하루가 반복되고 1년 계절이 반복되고 그리고 인생 생로병사 의미를 고대 선조들이 이러한 수단 과정을 오행 문자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순서도 의미가 되게 있고요. 오행 하나하나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우주 과학을 단순하게 정립시켜 놓은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선조분들은 이 문자를 뭘 보고 만들었냐 보면은 해가 뜨고 지고 1년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하는 순환하는 과정을 보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사주 공부를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24시간 하루가 순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목은 하루 순환 원리에서 포지션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은 아침 새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3시 30분에서 9시 29분까지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깨우는 역동적이게 만들기 때문에 시작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화는 하루 순환 포지션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9시 30분에서 13시 29분까지 그러니까 가장 밝고 어둠이 1점 보이지 않는 가장 밝은 시기 어둠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는 시기 물론 그림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훤하게 드러난 시기 보여지는 시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물이 바쁘게 빠르게 활동적이게 움직이면서 열정적이고 뭔가를 에너지를 발산하고 표출해주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 깨어나서 막 활동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움직인다 활동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물론 이 시간에 자고 있으신 분들도 있죠. 저도 낮잠을 자니까 자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는 대부분 세상 만물이
역동적이게 움직이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가 어둠이 없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라는 것은 사실 초급 과정에서 다루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긴 해요. 왜냐면 토라는 애는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3시 30분에서 15시 29분 화행의 밝은 에너지가 정점을 찍고 금행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포지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행도 아니고 금행도 아니고 화행에서 금행으로 넘어가는 위치에서 약간 혼잡되어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행은 화행과 금행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목화 토금, 다른 오행들과 조금씩 섞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토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양다리 속성, 멀티 속성, 다양성, 이중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의미를 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와 엮여 있거나 관여되어 있는 생각하는 막 이런 형태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금 같은 경우는 15시 30분에서 21시 29분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위치에 포지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 짓고 또 벌려놓았던 거 이런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담을 건 담고 막 이러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해가 지고 있으면 그냥 스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되었으니까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패턴으로 본다면은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오면 일이 끝났던 끝나지 않았던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은 이런 속성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21시 30분에서 다음날 3시 29분까지 어둠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의 포지션을 두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달빛이 있고 이러면 보이긴 하겠죠. 살짝은. 근데 낮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어둡고 깜깜하고 침침하고 잘못하다가 돌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막 모르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무엇이 와서 뭔가 뒤통수 쳐도 잘 모르고 약간 이런 어두운 공간이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침침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적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남이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보이니까 은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이나 귀가 열리겠죠. 그래서 지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우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 금행에서 일을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쉬는 거죠. 밥 먹고 등 따시게 누워서 귤 까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그러니까 수가 많이 있으면 자꾸 이제 쉬고 재생시키는 거죠. 어떤 기력이든 생각이든 충전 의미와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오행 속성을 배워서 내 팔자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만세력 앱이나 어플에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게 되면은 4가지 기둥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기둥은 태어난 연도, 두 번째 기둥은 태어난 월, 세 번째 기둥은 태어난 일, 네 번째 기둥은 태어난 시간을 의미를 해요. 이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기둥인 일주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에서도 위에 있는 글자가 내 자신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배우자, 이성 또는 아주 나와 가깝게 내 주변에 무언가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 위에 있는 글자와 일지 아래에 있는 글자를 많이 중요하게 봐서 일주론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뜻하는 오행이 뭔지에 따라서 내 심리와 성격 그리고 사회 활동성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 또 상대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런 속성이 똑같이 일지에도 중복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한 성격, 성향, 사회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조금 배운 논리로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간이라고 하는 공간에 금이 들어오면 뭔가 결판이나 매듭, 끝장 보려고 하는 이런 화끈한 면이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간목이나 을목이 되면은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도전적인, 그러니까 뭐 희망과 긍정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수행이 일관이 된다. 그러면은 약간 지적일 수 있고, 그렇지만 약간 활동성은 떨어질 수 있고, 은밀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스타일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정도 이해를 하시고 오행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계절 순환 관점으로 오행을 바라보게 된다면, 목은 1년의 순환 과정에서 포지션을 2월에서 3, 4월까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 그때가 목기운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의 추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확실하게 끝나면서 꺾이면서, 나무로 예를 들자면 뿌리의 활동성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목대에서 잎으로 에너지가 계속 상승하거나 퍼지거나 앞으로 위로 뻗어나가면서 성장하는, 성장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새싹이나 새움이나 뭐 이파리나 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여린 것이 가감하게 그 땅을 뚫고 나오고 돌, 바위 같은 틈 사이를 막 삐져 나오고, 그런 화끈함이 있는 거예요.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화끈하고 도전적이다, 약간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목이라는 게, 목 일간이면 내가 그런 성향이 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화행은 1년 순환 과정에서 포지션을 5월에서 6, 7월까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늦봄 이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나무로 치자면 뿌리와 목대, 줄기까지만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라 잎과 꽃으로 에너지가 팍 퍼지는 거죠.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는 확산이다, 목은 솟아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대는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고, 줄기나 꽃이 피려면 이게 팍 퍼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향기와 컬러를 내뿜죠. 그렇다 보니까 화행은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뜨거운 것을 의미를 해요. 왜냐면 기온이 올라간다고 했고, 또 컬러가 나오고 확 펼쳐지고,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화끈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화기가 있으면 그냥 자체 발광,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유명한 뭐 도화살이 자체적으로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행이 사주에 있으면 약간 화려하게 나를 알리거나 내뿜거나 보여주는 게 자기가 타고난 그런 장점이자 무기,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가해지면은 너무 나대내거나 까부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그런 느낌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토는